금요일 저녁 퇴근길 만원 버스 안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오늘 불금인데 안 나와? 야, 너 진짜 맨날 집에만 박혀 있을래? 청춘이 아깝다 아까워. 친구의 애정어린 하지만 가슴을 지르는 잔소리에 대충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켜는 순간 비로소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집이 좋아서 집에 있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고 강요하나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나 진짜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성격이 너무 유별나서 고립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1%의 뇌과학입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세상의 질 낮은 자극을 거부하고 고도로 발달된 인지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집을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능이 더 높고 정서적 균형이 더 잘 발달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훨씬 깊은 이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좀 나가서 사람 좀 만나. 그래야 기분이 풀려. 같은 폭력적이고 뻔한 소리는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1%의 뇌과학에서는 당신의 뇌가 왜 그토록 집을 간절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놀랍고도 우월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나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인가? 라는 억울한 자책은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에서 보내온 그 고요한 시간들이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똑똑하고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강렬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억지로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채워지나요? 아니면 바닥까지 쫙 빠져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집에 있는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사회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우지만 환경심리학자들은 이 행동을 회복적 환경의 자발적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뇌는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환경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 환경을 스스로 주도하여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바깥 세상의 무차별적인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어막을 올리고 비로소 고갈된 정신적 에너지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기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편도체는 주변 환경의 위협이나 변화를 감지하는 초정밀 경보 시스템인데 집을 좋아하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의 감도가 유난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방 안의 어색한 공기를 0.3초도 안 돼서 잡아내며 1급 경계 태세를 발동시킵니다. 이 편도체가 쉴 새 없이 정보를 수집하면 뇌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자 관제탑인 전전두엽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전전두엽 활동량은 평균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겉보기에 가만히 쉬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뇌가 일반 디지털 카메라라면 당신의 뇌는 세상의 모든 디테일을 잡아내는 8K 초고화질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480p로 세상을 대충 찍고 넘어갈 때 당신의 뇌는 미묘한 분위기,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조명의 깜빡임까지 전부 초고화질로 녹화합니다. 이처럼 남들과 다르게 설계된 예민한 편도체와 고도로 활성화된 전전두엽 때문에 바깥 세상은 엄청난 인지적 부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부 자극이 완벽히 차단된 집에서 뇌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로 전환하여 가장 복잡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1%의 뇌과학이 분석한 당신이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게다가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능자들은 세상을 볼 때 좁은 렌즈가 아니라 넓은 광각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대화를 견디는 힘이 극도로 약합니다. 다식적인 리액션만 주고받는 모임에서 당신의 에너지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신의 뇌가 진정성 없는 상호작용을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로 인식하고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영국 서리대학 연구는 지능이 높을수록 자극의 수준이 낮은 단순한 컨텐츠나 얕은 대화에 빠르게 지루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고성능 뇌는 훨씬 더 복잡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한 가십거리로는 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키스타노비치가 말한 시스템2 사고를 일상적으로 돌리는 당신은 눈앞의 피상적인 문제보다 그 이면의 구조적 원인을 탐구하는 데 흥미를 느낍니다. 그렇기에 영혼 없이 남들 입맛에 맞추는 사교 활동은 지독하게 피곤하고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집은 도피처가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작업실입니다. 자극이 범람하는 밖에서는 쉽게 과부하가 걸리던 뇌가 조명의 밝기부터 소리까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 안에서는 플로우라는 엄청난 몰입 상태에 진입합니다. 외부의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의식마저 녹아내리며 행위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이 경이로운 상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만 발현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사교 활동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능이 높은 고지능자 그룹에서는 사교 활동이 잦을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간섭이 차단된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할 때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꼈죠. 왜 그럴까요? 높은 지능을 탑재한 뇌는 장기적인 삶의 목표에 깊이 몰입하려는 본능이 강해서 그 목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얕은 사회적 자극을 심각한 방해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찰나의 가벼운 쾌락보다 고요한 내면에서 묵묵히 통찰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 훨씬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얄팍한 인정이 없어도 이미 내면에서 거대한 충만함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경계 설정 능력을 자동으로 발동시킵니다. 흥미없게도 이 경계 설정 능력은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며 자발적인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면역 기능마저 강화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직장이나 가족 모임 등 억지로라도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인간의 사교 에너지와 의지력은 한계가 명확한 배터리와 같아서 마음먹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탈탈 털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5가지 실전 방어 시스템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외출 전 사회적 에너지 예산을 철저히 설정하세요. 모임에 가기 전 오늘 내 에너지는 50%만 쓴다 라고 약속하십시오. 중간에 화장실이나 밖으로 나가 1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 숨을 고르고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경고등이 켜지면 미련 없이 일어나세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프로 마라토너의 체력 안배와 같은 가장 완벽한 에너지 관리법입니다. 둘째, 무례한 질문에는 3초 침묵 룰로 대응하세요. 너는 집에만 있으면 안 외로워? 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 방어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상대방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3초를 세십시오. 이 짧은 3초 동안 당신의 전 전두엽이 편도체의 억울한 경보를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을 벌어줍니다. 3초 후, 요즘 집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라고 차분하게 대답하면 상황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셋째, 집 밖에도 나만의 2번째 안전구역을 개척하세요. 동네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를 정해 늘 같은 자리에 앉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십시오. 이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그 장소를 안전하다고 학습하여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지 않는 마음의 방패를 갖게 됩니다. 넷째, 귀가 후에는 감각 차단 회복 루틴을 기계처럼 따르세요. 지친 뇌에 유튜브나 SNS 영상을 쏟아붓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조명을 최대한 낮춰 뇌의 각성을 풀고 단 5분 동안 칠흑 같은 침묵 속에 머무르며 모든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그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루틴을 반복하면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기적처럼 떨어지고 뇌가 이를 절대적 휴식의 스위치로 기억하게 됩니다. 5째, 인간관계의 척도를 숫자가 아닌 밀도로 뜯어 고치세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통찰처럼 사람이 진짜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최대 5명에 불과합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대신 남은 관계의 깊이를 올리세요. 만남 후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다른지 아니면 오히려 충전되는지만 판단하여 내 영혼을 충전해주는 사람 2-3명만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방에 불을 끄고 5분 동안 오직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단호하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게 맞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확신에 찬 자기 선언을 반복하면 당신의 훌륭한 전전두엽이 이 문장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각인시키고 뇌를 새롭게 리프로그래밍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완전히 내 이야기인데 라고 전율을 느끼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당신이 집에서 겪는 가장 평화롭고 좋아하는 시간을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고독을 진심으로 우러러 응원합니다.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당신의 위대한 내면을 지켜내는 1%의 뇌과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